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특히 오후만 되면 졸리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춘곤증 때문이죠. 춘곤증은 봄철에 흔히 느끼는 피로 증상 중 하나인데요.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갖고 약 10분 정도 낮잠을 자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곤하고 귀찮을수록 동네를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건강 365, 먼저 건강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대학병원 응급실에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찬밥 신세인데요. 생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환일 때 꼭 대학병원에 가야 할까요? 사실 작은 전문병원에 가야 더 좋은 응급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있으면 유용한 응급실 이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절, 성형외과 수술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오히려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뼈가 부러진 정도라면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게 응급처치의 전부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데다 매뉴얼도 정해져 있어 어떤 의사가 해도 결과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술도 바로 하지 못하는데요. 이유는 붓기가 빠진 1, 2주 뒤에 수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 골절인 경우엔 대학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집 근처 중소병원 응급실에 가서 빨리 처치를 받고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성형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형수술은 빨리보다는 잘 꿰매는 게 중요합니다. 또 찢어진 곳은 24시간 내 수술하는 것과 바로 수술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데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6시간 내로만 수술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찢어진 곳은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로 판단해 가장 경험이 적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가 상처를 꿰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차라리 중소병원에 가서 1차 처치인 드레싱을 받고 성형외과가 문을 여는 시간에 가서 꿰매는 게 더 낫습니다. 전문 병원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과 화상 등의 사고는 중소병원은 물론 대학병원에 가도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손가락은 미세한 신경과 혈관을 장시간 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많이 해본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데 전문 병원이 그런 경험이 더 많습니다. 또 수지접합 전문 병원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가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도 전문 병원이 더 나은데요. 화상 범위가 경미하면 근처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방문해도 되지만 팔 하나 이상의 넓은 범위라면 바로 전문 응급센터로 가는 게 좋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응급실 내에 화상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전문 치료 장비가 있습니다. 또 화상 부위 처치뿐 아니라 호흡과 혈압, 의식관리 등 화상으로 인한 광범위한 전시 반응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치료한다고 합니다. 소아 환자도 가능하면 전문 응급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말을 못하는 영아들은 어디가 아픈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과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소아 응급센터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뇌, 외상 환자는 반드시 대형 병원에 가야 합니다. 중소병원에 가면 전문 치료 장치나 당직 전문의 등이 없어 응급처치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응급실을 갈 때 증상을 잘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숨쉬기 어려움, 가슴 답답함 등을 느끼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심장 질환일 수 있고요. 또 평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두통, 시야 장애, 한쪽 팔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나면 뇌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하혈하거나 피를 많이 토하는 등의 증상도 대형 병원에 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실 이용에 대한 내용 잘 알아두셔서 건강한 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여성이라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폐경입니다.
폐경은 여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인데요. 하지만 폐경이 단순한 갱년기 증상을 넘어서 골다공증이나 암 질환, 심각한 우울증까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 사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중년 여성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년 여성의 건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폐경과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 산부인과 전문의 손기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손기정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여성들은 폐경기 증상을 여자가 겪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되면서 보다 나은 이후의 생활을 위해 폐경기의 효과적인 극복이 중요하다는 점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폐경이 무엇인지, 갱년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아가 폐경을 제2의 출발점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폐경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세요. 이 폐경이란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나요? 폐경이란 난소 기능의 상실로 인해 생리가 영구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40에서 58세 여성 중에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또 갱년기는 폐경이 되기 전 단계로 2에서 8년 정도 되며 마지막 생리 이후 1년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은 40에서 58세 사이에 폐경이 되며 평균 폐경 연령은 50세 정도입니다. 최근 어떤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폐경인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건데요. 이 폐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건가요? 네, 폐경은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신체 변화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산부인과적인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등으로 인해서 폐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경 증상 중에 몇 가지가 보면 뭐 열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제일 흔한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와 발한인데 70%의 여성이 느끼게 되며 길게 가면 10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욕 감소나 질 건조감 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골다공증이 진행되며 비뇨생식기의 위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폐경 현상들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제일 흔한 증상인 안면 홍조는 수년에서 10년 정도로 개인적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비뇨생식기 위축이나 골다공증 같은 이런 장기적인 증상들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네. 또 이 폐경 증상하면 나오는 얘기들이 우울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을 끊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다 아는 패티김 선생님도 좀 심하게 갱년기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갱년기에 유독 우울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폐경 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감소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분가나 퇴직 등으로 인해서 공허한 마음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서 좀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유명인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갱년기를 진단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네, 갱년기에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쿠퍼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쿠퍼만 지수는 갱년기 증상 중 홍조, 발한,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어지러움, 피로감, 또 관절통, 머리 아픔, 질 건조함 등을 0, 1, 2, 3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가중치를 매기는 건데요. 5점에서 10점이면 경미한 상태, 10에서 15점이면 중등도 상태, 15점 이상이면 심한 상태입니다. 갱년기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갱년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갱년기가 찾아온다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50대에서 60대에 갱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증상의 특징은 그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사 이런
증상을 느낀다고 해도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나 아니면 나이에 따른 당연한 변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은 이게 갱년기인 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군요. 그럼 증상은 여성 갱년기 현상과 비슷한가요? 남성 갱년기는 남성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저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중년 이후 남성 건강에 큰 적이 됩니다. 남성 갱년기는 50대 전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60세 이후에는 약 30% 정도의 가량의 사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던가 기억력 저하나 우울증, 또 신체적으로는 근력이 저하게 되게 되고 뼈가 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네. 또 성기능도 저하가 되어 발기부전이나 성욕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시기가 50대에서 60대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시기가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퇴직이나 또 자녀들의 결혼으로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좀 변하는 시기잖아요. 이때 갱년기까지 온다면 우울증이나 또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올 것 같은데요. 흔히 나이가 들면 여성들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좀 남성다워지고 반대로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여성스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이 높아져 남성다워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또 반대로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이나 남성적인 면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년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용감해진다고들 하는데 엄마이기 때문에 용감한 것도 있지만 이 호르몬 영향 때문이라고 하니까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여성의 갱년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갱년기도 방치를 하면 병이 된다는데요. 이 폐경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어떤 질병들이 있다면요. 폐경 후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위험성이 높은데요. 폐경 이전에는 에스트로겐의 효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하지만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혈관 확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남성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하고 식습관만 개선을 해도 갱년기 증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대부분의 폐경기 여성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폐경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자연 현상이기는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호르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갱년기 때 병원을 잘 찾지 않는데요. 증상이 심하다면 참지 마시고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심하면 호르몬제도 복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치료법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난소에서 더 만들어내지 않는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이 호르몬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지만 약 30% 정도의 여성은 갱년기 증상을 매우 심하게 겪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호르몬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 호르몬 치료는 치료를 받는 나이가 중요한데 폐경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약 3에서 5년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호르몬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에 걸리는 게 아니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치료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네,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이나 정맥색전증, 유방암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갱년기 치료에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갱년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매운 음식이나 술, 카페인, 스트레스 등을 피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에게 갱년기가 왔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갱년기를 지나는 본인도 본인 몸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부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또 부부 간의 운동이나 여행, 취미 생활들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문의로서 갱년기를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정신없이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갱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폐경 대신 완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완경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 변화에서 가장 완성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호르몬 이상을 인정하고 또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겨나가면 새로운 중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폐경 대신 완경이라는 표현 참 좋은 것 같네요. 갱년기로 우울해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폐경과 갱년기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면 폐경이 빨리 온다. 요즘 월경 시기도 점차 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폐경도 좀 일찍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요? X입니다. 생리를 늦게 시작한 여성이 좀 더 늦게 폐경이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횟수는 비슷합니다.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다고 해서 난소의 기능이 일찍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또 조기 폐경을 일으킨다는 증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폐경이 오면 폐 기능이 흡연자처럼 떨어진다. 글쎄요, 이게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은데요. 정답은요? 맞습니다. 폐경은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0년간 흡연한 여성의 폐 기능과 비슷할 정도로 폐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 후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30대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다. 30대에 갱년기요? 그거 좀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네, 이르긴 하지만 올 수 있습니다. 네. 보통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기 폐경된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등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꼭 복용을 해야 합니다.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게 조기 폐경. 그렇다면 조기 폐경을 좀 의심해야 할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40세 이전 여성들이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안면 홍조나 발한, 불면증 같은 것들이 생기면 조기 폐경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방사선 치료, 또 난소 수술이나 또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리 불순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살펴볼게요. 남성 갱년기 방치하면 빨리 사망한다. 이건 답이 뭔가요? X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경우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남성의 갱년기도 여성과 같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 남아있던 병들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지병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자신의 건강과 또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주 체크를 하고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심각한 우울증 증상은 날씨가 좋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는 것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고 일조량이 증가하는 계절적인 변화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울할수록 햇살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쉽게 지나가는 감기처럼 우울증도 건강하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우니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 특이하죠?
오늘은 바로 이 쥐눈이 콩을 가지고 강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쥐눈이 콩은 특히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시간상 그 쥐니콩을 먼저 작업을 해놨어요. 한번 깨끗이 닦아가지고 쪄야 되는데 찌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쪄놨습니다. 찔 때 한 30분 정도 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쥐니콩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꿀과 흑설탕을 녹여줍니다. 일반 설탕이나 그 올리고당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전 흑설탕을 사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콩이 아무리 저희가 한번 볶아주더라도 그 싫어하는 향이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콩에 약간 비린향, 두유에서 나는 약간 그런 향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딱 잡아주고 그다음에 흑설탕이 들어가면 좀 더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흑설탕을 더 넣어봤습니다. 팬에 한 번 찐 쥐눈이 콩을 볶아주세요. 우선 콩에는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콩 먼저 좀 볶고 그 다음에 견과류를 넣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콩은 수분이 있는데 볶아서 수분을 날려야 되는데 그때 견과류를 넣고 같이 하면은 견과류는 타는데 콩은 수분이 다 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콩 먼저 수분을 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도 함께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은 그때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시럽을 넣어볼게요. 잘 섞어준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유산지나 종효유를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 놔서 굳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